저는 10년을 넘게 미국장에서 거래를 해온 트레이더인데요. 그동안 딱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시장에서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전략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스 매매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위아래 박스 치고 여기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손절만 계속 나갑니다. 이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는 박스 매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만든 박스 매매 전략이에요. 원리는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알면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여기가 사는 자리냐 아니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자리냐 바로 구분이 되실 겁니다. 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공부는 더 많이 했는데 시험 성적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다수 비슷한 행동을 해요. 차트의 어려운 지표를 하나씩 깔기 시작하는 거죠. RSI, MACD, 볼린저 밴드, 여기에 또 다른 보조지표, 추세선의 지지정선의 수식 설정과 어려운 개념들까지 차트가 이제 뭐 더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고요. 매번 상황에 따라 진입이 달라지고 목표가가 달라지고 손절이 달라지고 그래서 진입할 때마다 머리가 터지는 거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전략은 이런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단순한 내용이에요. 지표도 볼 필요가 없고 복잡한 해석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략으로 하루에 10만 달러 이상을 익절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이런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거래한 실매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트레이딩에서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전략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시장을 거래하든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나스닥이든 다른 자산이든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가격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돈이 움직이는 시간은 종목이 바뀌어도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하루 약 23시간 거래되죠. 그리고 그 안은 아시아장, 유로장, 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시장은 미국장입니다. 미국장은 저녁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고로 3월부터 11월까지 서머타임은 저녁 10시 3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많은 거래 주문이 한 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해요. 1시간봉 차트를 켜고 미국장이 시작되고 마감되는 이봉 하나에 박스를 치는 겁니다. 이 캔들의 고가와 저가 딱 이 두 개만 잡아서 박스로 감싸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박스가 미장 시작을 기준으로 전후 30분 동안의 움직임을 한 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하필 미장 시가 캔들의 박스를 치느냐?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가장 많은 변동성이 한 번에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기관들 대부분이 이 시간에 포지션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미장 첫 1시간 동안 가격이 여기 박스 밑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 박스 꼭대기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서 이 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했던 자리인 거죠. 이 박스를 기준으로 보면 이 박스의 윗부분은 그 시간대에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몰렸던 가격대고 박스 아랫부분은 강력한 매수세가 실제로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박스의 중간선, 즉 50% 라인입니다. 이 가격대는 매수와 매도가 가장 치열하게 균형을 이뤘던 지점, 힘의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 중간선과 상하단을 기준으로 반응해요. 가격이 중간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 중간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 매도 우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 구조는 아주 단순하죠. 위는 강한 저항, 아래는 확실한 지지, 그리고 가운데는 방향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기준선. 이 세 가지가 미장 시가봉 1시간 안에 전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전략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전략은 미장 1시간 봉이 마감하고 첫 2시간 동안 가장 유효합니다. 이 차트에서 미장 시가봉 박스를 쳐볼게요. 그리고 길게 늘려볼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작은 분봉으로 가서 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봉으로 가서 보면 미장 시가봉이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중간선보다 위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가봉이 완성되고 20분이 지난 시점에 시가봉 상단에서 도치형 캔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죠. 다음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가격이 다시 하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박스 상단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강한 매수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장이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와서 밀어붙였음에도 뚫리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많은 초보자들이 여기서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손절할 거예요. 하지만 박스 중간선 부근까지 오고 어떻게 되나요? 꼬리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박스 상단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차트도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처음에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네, 미장 시가 캔들을 찾은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박스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5분봉으로 이동할게요. 중간선까지 위로 올랐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박스 하단까지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움직임은 어떨까요?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박스 중간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나스닥으로 보여드렸지만 골드든 비트코인이든 통화상이든 다 똑같습니다. 차트는 사람들의 실제 주문과 심리, 그에 따른 행동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미국장 시가 캔들의 박스를 칩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이동해 볼게요. 현재 가격이 중간선보다 위에 있는데요. 중간선을 아래로 뚫고 박스 하단에서 아래 꼬리 캔들이 뜬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움직임은 중간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하고요. 그리고 다시 박스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생기고 모이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미장 시가 캔들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이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 박스를 지어본다면 어떻게 보이세요? 어디서 거래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박스 하단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캔들을 보고 매수를 잡잖아요. 하지만 다른 트레이더들은 가격이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매도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 하나를 지었을 뿐인데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잡으면 안 될까요? 박스를 없애면 가격이 끝없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 추격 매도를 한다는 건데 가격을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건 절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강력한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타나서 이 박스를 깨버리기 전까지는 가격은 계속 이 박스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고 범위를 잡아놓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한다면 거래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 박스를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 상단에서 추세 전환 캔들이 이렇게 생기고 마감하면 매수 매도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스를 뚫고 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강력한 매수 매도세가 나와서 미장 초반의 물량을 다 소화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우린 이걸 따라 들어가서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 그건 권장하지 않아요. 좋은 타점은 이 박스까지 되돌아올 때 잡는 게 안정적입니다. 이 차트를 볼게요. 미장 시가 캔들의 박스를 치고 늘려 볼게요. 그리고 5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박스 상단에서 저항을 받다가 다음 움직임에서 가격이 박스 상단을 뚫고 나갔어요. 완전히 뚫고 나갔죠? 그럼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눌릴 때까지요. 그리고 다시 박스 상단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잡을까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했다는 건 아주 강력한 저항을 돌파한 거예요. 미장의 주문량이 반영된 특정 매물대를 돌파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오면 이긴 매수세가 그 해당 가격을 지켜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거예요. 만약 눌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흘려보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초보자는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최대한 지양하세요. 이 차트를 볼게요. 미장 첫 1시간 캔들에 박스를 치고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박스 하단을 뚫고 나가죠. 완전히 뚫고 나서 다시 박스 하단까지 되돌아서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돌리는 시점이 매도 타점입니다. 이 박스 전략은 워낙 효과적이기 때문에 1시간봉에서 첫 시가 캔들에 박스를 치고 1분봉, 5분봉 같은 분봉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어요. 타점은 계속 나옵니다. 이날을 한번 볼게요. 5분봉에서 박스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닫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이건 하루에 일어난 움직임입니다. 미국장 시가 캔들에 박스를 치고 5분봉으로 내려가 볼게요. 시가봉이 마감되자마자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박스 상단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저항받고 다시 박스 상단을 깨는 모습이죠. 그리고 깨고 나서야 다시 박스 상단까지 눌렀다가 도치형 캔들이 뜨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에서의 움직임만으로도 하루 종일 거래하면서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미장 시가봉이 완성됐어요. 마감된 미장 시가봉의 캔들 박스를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현재 위치를 한번 5분봉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박스 중간선보다 위에 있지만 상단에도 중간선에도 닿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박스 상단에서 만약에 상승을 멈추는 캔들로 마감을 한다면 매도를 잡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마감하면 저는 매수를 박스 최상단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 잡을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가봉 상단을 돌파하고 마감했어요. 저는 지금 미리 설명한 대로 이제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도 않아요. 다시 이 캔들이 박스 상단까지 되돌려서 눌릴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박스 상단으로 되돌아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 상단에서 저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박스 상단에서 캔들이 마감한 걸 보고 저는 매수를 했어요. 지금 트레이딩 뷰에도 제가 진입한 가격을 표시해 볼게요. 4337에 진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봉 박스를 활용해서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 볼게요. 목표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봉 박스를 활용해서 이 박스의 레인지만큼 이익을 먹습니다. 최소한의 목표가인 거죠. 만약 강한 상승 추세가 계속 존재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박스 1개, 2개로 1대1, 1대2의 손익비를 잡습니다. 여기서는 전일 미장 고점이 두 번째 박스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박스 상단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상단의 가격은 4374네요. 여기에 목표가를 세팅할게요. 이 차트에서 첫 번째 점선이 저의 진입가고요. 두 번째가 1차로 잡은 목표가, 세 번째 선이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예요. 손절은 미장 시간봉 박스에 저점이 오게 되면 손절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익절가는 4374, 손절가는 4320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초에 제가 정한 규칙대로 매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거래가 시가봉 박스를 저점으로 다시 뚫고 내려와서 손절이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규칙대로 매매를 할 뿐이에요. 만약에 익절을 하게 된다면 1대2 손익비로 37포인트, 약 3,700달러의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가격이 지금 1차 목표가까지 왔네요. 현재 포지션은 1,544달러 정도 이익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빠르게 이익을 정리하는 트레이더라면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해도 됩니다. 아니면 절반만 익절하고 나머지를 홀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박스 두 번째 상단까지 목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할 예정이에요. 가격이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이에요. 미장 마감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제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는 정리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포지션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비중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해서 끌고 가볼게요. 자, 지금 아시아장이 시작하고 3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목표했던 대로 가격이 두 번째 박스 상단까지 돌파했네요. 금요일날 두 번째 박스 중간선 부근까지 가격이 머무는 거 확인했는데요. 금요일 미장 마감 때 다시 시가봉 박스 상단까지 눌렀다가
월요일 아시아에서 다시 첫 번째 박스 상단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했네요. 만약 이 시세가 금요일 미장 초반에 나왔으면 저는 불타기를 했을 건데요. 하지만 이게 오버나이트한 포지션이고 제가 아시아장을 지켜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불타기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한 번의 거래로 3,627달러를 익절했어요. 이게 미장 시가봉 박스의 위력이에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정리하면 미장 시가봉에 박스를 칩니다. 당연히 첫 1시간 내에는 거래를 하지 않겠죠. 마감을 하고 박스를 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박스 상단으로 가격이 오고 상승이 멈추는 캔들이 나오면 매도, 박스 하단으로 가격이 오면 매수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진입하지 않아요. 최소 한 번의 되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스 상단에서 해당 방향으로 진입합니다. 이 박스 이론을 활용해서 실제로 거래를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결과를 남겨주세요. 댓글이 2026개가 되면 제가 1년치 시가 박스를 모두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